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좌표평면 위에 직선을 올릴 겁니다. 직선 올릴 건데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직선이 그려지는 경우를 알고 있잖아. 어떤 경우 알고 있지? 아,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좌표 쪽에 평행한 직선. 일단 직선의 종류부터 보자라는 거야. 직선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 위에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은 무조건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 그래서 이 종류를 알아야 돼.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차 함수. 1차 함수는 이제 표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y는 ax 플러스 이제 b의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이때 이 a하고 b가 가진 특징이 있을 텐데 1차 함수니까 일단 a는 0이 아니다를 전제로 하는 거야.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 그 다음에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y 절편이에요. 굳이 찾자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절편이라는 의미도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절편이 뜻이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절편 뜻이 뭐야? x절편은 x 좌표에 만나는지 너가 이거를 그 타이핑 해놓고 이 말이 뭔 뜻인지 봐봐. 그럼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할 거야.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플레임을 하자면, 근데 그냥 대충 x축과 만나는 점 해도 이해는 하잖아. 그지? 그냥 이해를 하는 거고, 이제 플레임은 그거야. 역시나 y절편도 y축과 만나는 점의 y절편. y 좌표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하고 이제 y절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냥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는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 정도는 내가 체크를 해주자고. 기울기는 이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우리가 이걸로 계산을 한다. 두 점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성립하지. 그죠? 직선 위에 두 점 아무렇게나 잡아도 성립하더라. 자, 일단 이러한 1차 함수의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좌표 측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혹은 이제 한 좌표 쪽의 평행이라는 거는 다른 좌표 쪽에 수직인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x는 a 혹은 이제 y는 b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x는 a다라는 건 x 좌표,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x 좌표가 a다라는 거야. y 좌표는 상관없어요. y 좌표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거는 x는 a라는 거는 x축의 x축의 수직인 거야. 그럼 y축에는 뭐야? 평행이겠죠. y축의 평행. 이해됩니까? 자, 그죠?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x축이 있으면 이제 y축이 이렇게 있더라고. 해볼게. 양수 a에 대해서 이쪽이 a인데, 그러면 a,1은 어디 있냐면 뭐 이런 점이 있어. 이런데 a,2는 이런데 a,3은 이런데, 이렇게 x좌표가 전부 다 a인 그런 점들을 싹 이어보면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a,0을 지나는 그 직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축과 수직이죠. 그래서 x는 a다라는 직선은 x축이 수직이고 y축이 평행입니다. y축과는 평행이고 x축과는 수직이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 y는 b라는 것도 이제 얘는 x축에 뭐야? x축에 평행. 그 다음 y축에 뭐야? 수직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y 좌편이 b가 되네. 이런 느낌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왜 1차 함수랑 이걸 나눴겠어? 특징이 다르기 때문일 거 아니야. 1차 함수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냐면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좌편이 있어야 돼. 근데
요 자식. 그러니까 y는 x는 a부터 볼까? x는 a라는 거 요 자식은 일단 y 절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지. x가 0이라고 하면 y축이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 있다고 쳐도 기울기가 없어요. 왜? 기울기는 뭐야? 두 점을 잡아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해야 돼. 근데 여기 위에 두 점을 잡잖아? 그럼 x가 증가량이 0이야. 그럼 기울기의 분모가 0인 거야. 분모가 0인 거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오케이. 자 다음 y는 b라는 거는 이제 직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x축과 평행하죠. 그러면 이 위에 두 점을 잡아요.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x 증가량은 뭐 얼마만큼 증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y 증가량이 제로지. 아 분자가 제로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기울기는 존재합니다. 기울기 0인 거랑 기울기가 없다랑 다른 거예요? 다르죠. 기울기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정의 자체가 안 된다. 그럼 기울기가 0인 거는 말 그대로 굳이 1차 함수로 보자면 a가 0인 거죠. 근데 a가 우리 1차 함수라 1차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a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해놨거든.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가 이제 상수함수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상수함수란 말을 아직 안 배웠지만 일단 이해되죠?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한 번에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일반형으로 나타낼 건데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해.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 y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좌표 쪽에 평행한 직선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봐봐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x, y가 둘 다 살아있지. 그러니까 a, b가 0은 아니야. 근데 좌표 쪽에 평행한 직선은 x는 a일 때는 y가 사라졌죠. y는 b일 때 x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0이 될 수 있고 b가 0이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볼 거면 자,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을 써줘야 이제 일반형이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제 이게 직선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라는 거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일반형 여기다 적을 거야. 일반형 여기다 적을게. 이제 일반형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근데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다. 이제 이게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우린 지금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세 가지 종류 정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야.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직선 종류였고 방정식 만들기. 자, 일단 첫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이렇게 합시다.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기울기를 갖고 있는 자식은 1차 함수거나 아니면 뭐야? y는 b의 형태죠. 근데 y는 b의 형태든 뭐 1차 함수든 어찌됐건 형태를 우리는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요. 한 점을 내가 이제 x1, y1이라고 해보면 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우선은 왜? 기울기를 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쌤 y는 b는요? 기울기가 0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고요. 그럼 n값은 주어졌으니까 우린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b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요? 아니 봐봐.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대입해서 구하겠죠. 대입. 그래서 y 대신에 y1 대입하고 x 대신에 x1 대입하면 y1은 어떻게 돼? mx1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b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해서 나타내야 되잖아. 일반화해서. 그래서 일반화하는 방법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둘이 빼면 돼. 이해되겠어요? 둘이 빼면 돼. 자 봐봐. 이거 성립하죠? 이거 성립하죠? 네. 그럼 넌 너가 맞지? 너도 너가 맞지? 그러면은 y에서 y1 빼면 mx 플러스 b에서 mx1 플러스 b 뺀 거랑 똑같죠? 빼보면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직선은 요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뺐을 때도 만족하더라 라는 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이 직선이 x1, y1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거니까 어떤 직선을 기울기가 m인 직선이 한 점을 지난다고 하면 그 한 점 대입한 놈을 빼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이 공식을 외워도 돼. 근데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런 거죠.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자, 일단 기울기는 m이고 무슨 점을 지난다고? x1, y1. 그래서 x에서 x1을 빼. 그 다음 y에서 y1을 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겠니? 그럼 예를 들어볼까? 기울기가 3이고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 돼요. 해보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했어? y는 3x 플러스 b라고 써가지고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3 플러스 b다 해서 b가 얼마? 마이너스 5 따라서 주어진 1참수는 3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방법.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y좌표 마이너스 2 지나니까 y에서 얼마를 빼? 마이너스 2를 빼고 그러니까 형태를 똑같이 가져갔다는 거지. 3으로 묶어서 x에서 얼마 빼? 1을 빼는 거야. 그러면 항상 똑같다. 이해됩니까?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 정리하면은 이거 y 플러스 2잖아. 플러스 2는 넘길 거야. 그럼 여기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3인데 아까 플러스 2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쌤 이게 더 쉬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쉬운 문제에서는 너가 더 빠르지.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거나 복잡한 문제라면 아래 걸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이해되겠죠? 물론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뭐 자취의 방정식 용하면 할 수 있어. 넘어가 볼게. 두 번째, 두 점을 할 때. 자, 두 점을 안다라는 건 어떤 직선 위에 두 점을 안다라는 건 내가 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두 점을 통해서 일단 뭘 구해? 기울기를 구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기울기랑 두 점 알고 있지. 근데 기울기랑 한 점 알고 있으면 만들 수 있다며. 그래서 그냥 바로 1번으로 가시면 돼요. 해볼까? 마이너스 1,2하고 2,3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직선의 기울기 먼저 구해야겠죠? 기울기는 얼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3분의 1x라고 일단 써놓고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여기서
2가 되려면 3분의 7만큼 더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끝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것도 가능해? 한 점을 잡아 둘 중에 이걸로 해볼까? 그럼 y 빼기 2, y 빼기 3은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x 빼기 얼마? 2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 지나는 점을 빼주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이거 나와요. 알겠니? 예, 이렇게 이런 거 가능하면 두 점을 할 때. 자, 그다음 세 번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특수한 놈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자, 어떤 놈이냐면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그런 직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인데 x절편과 y절편을 아는 경우야. 알겠어? 그럼 x절편은 뭐라 그랬을지 내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x절편이 a다. 그럼 그 좌표가 얼마야? a, 0. y절편이 b다. 그럼 그 점의 좌표가 얼마야? 0, b.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아, 그러면 두 점을 아는 거네? 이용하면 되네? 두 점을 찾아서 기울기를 구해서 1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오케이.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 하냐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어떤 결과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가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아이 뭐 이거 해줘야 돼? a, b를 양수라고 할게. 일사분면에서 편하게 보게.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아? 그쵸? a만큼 증가했을 때 b만큼 떨어졌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x가 돼요. 일단 그죠? 그 다음 y절편은 얼마야? b. 오케이. 양변을 뭘로 나눌까? b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양변을 b로 나눠볼게. 그럼 어떻게 돼?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1x라고 그냥 쓸게.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니까 이식 나오지. 그러니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거야? 아,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둘이 더해서 1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겠니? 그러면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3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x절편이 얼마고 1이고 y절편이 얼마면 3이면 둘이 더했을 때 얼마다? 1이다. 이거 전개하면 되는 거야. 쌤, 그러면 헷갈릴 수 있나? 애들 이거 헷갈릴 수도 있더라. 쌤, x가 아래로 와요? 위로 와요? 장난해? 봐봐. 아니,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이라며, 직선은. 근데 x가 뭐로 가면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아이씨. x가 1차식이라며, 차수가 뭐야? 문자가 곱해진 개수잖아. 그러니까 x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고. 나눠져 있으면 안 되고. 이해돼? 그러니까 x가 위에 있어야지. 4분의 x 이런 걸로 돼야지. 뭐 x분의 4 이런 꼴은 차수가 없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공부를 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기랑 한 점 주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야 돼. 두 점을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야 돼. x절편, y절편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거 세 개만 하면 돼. 알겠니?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는 거야. 연산 어떻게 하라고 공부를?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각각의 직선을. 알겠지? 네. 넘어갈게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볼게요. 자, 일단 정점이라는 것부터 좀 알아야 돼. 정점이라는 게 뭐야? 고정된 점이에요. 질문하고 대답할 거면 왜 물어봤나 싶죠? 고정점이야. 고정.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y 괜찮아 상관없어.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 그러면? 는 0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뭐 이거 그냥 대충 이거 만족하는 점들 탁 찍어보면은 그릴 수 있지. 이런 직선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직선 말고 그릴 수 없는 직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m-3의 x 플러스 5y 마이너스 1은 0 이런 직선이 있어. 이런 직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못 그래? 그죠? m 값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숫자면 내가 만족하는 점들 좌표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찍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미정계수가 있죠. 모르는 숫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직선이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문자 하나일 때 m 값이 뭔지 모르는데 야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떤 점 a, b를 한번 지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a, b를 지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럼 대입을 한번 해봐. 그 m-3에 a 플러스 5b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 역시나 a, b를 알아도 m 값 때문에 못 구하는 거야, 그지? 다시 a, b를 m 값 때문에 못 구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추가해 주는 거죠, 말 자체를. 어떤 말을 추가할 거냐면 m의 값에 야, 뭐 글씨를 못 쓰니?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한번 추가해 볼게. m의 값은 계속 변할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직선은 막 변해. 직선 계속 뭐 변할 거야. m의 값에 따라서.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직선이 아무리 변해도 한 점을 꼭 지나는 그런 점이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우리 m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항등식이 떠올라요. 누구에 관한? m에 관한 항등식. 그럼 m에 관한 항등식을 한번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m을 중심으로 묶어봐. 이렇게.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면 MA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없습니까? 없네요. 그럼 나머지 다 일로 들어와야 되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a 플러스 5b 빼기 1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 a가 얼마고 0이고 0이고 너도 얼마면 0이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 b를 지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일단 a가 0이네. 그럼 a가 0. b는 얼마야? a가 0이면 b는 5분의 1이 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직선은요 우리가 그릴 수 없어요. m의 값에 따라서 직선이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m 값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0,5분의 1은 이 직선이 항상 지나더라 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고정된 점이다. 직선은 움직이는데 n은 이 점은 고정돼 있다 라고 해서 정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점은 이제 어떠한 직선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직선의 특징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변하는 직선에 대해서 정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럼 왜 공부했냐? 이거를 바로 이 뒤에를 위해서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걸 보려고.
자, 이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표현부터 살짝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떠한 x좌표와 y좌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좌표축은. 그래서 내가 요런 식으로 한번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이거 뭐야? x, y에 관한 식이죠. 근데 는 0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x, y에 관한 방정식이 돼. 이해되지? 근데 방정식인데 x도 있고 y도 있는 거죠.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좌표평면 위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형태 역시나 어때? 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xy에 관한 식이 있죠?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라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좌표 점을 다 찍어요. 다 찍어. 그러면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를 점을 다 찍어. 그럼 무슨 모양이 돼? 직선 모양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럼 나중에 원의 방정식 공부할 거야. 그럼 원의 방정식도 x, y에 관한 식이 있고 는 0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만족하는 점을 다 찍어보면 무슨 모양? 원.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이게 기본이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볼 때 우리가 두 직선을 일단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해줄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면 이거를 직선 L1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다음에 직선 L2를 갖다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직선은 이제 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죠? 그러면 L이라는 직선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L2라는 직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교점은 한 개니까 이 교점은 눈에 보일 거고 이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이제 P,Q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이 P,Q는 L1에 대입해도 성립하죠. L2에 대입해도 성립하죠. 그럼 내가 이 P,Q를 항상 지나도록 하는 직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떤 직선을 내가 만들었을 때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일단 직선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L1 플러스 KL2는 0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잘 봐봐. L1은 여기 있죠. L2는 여기 있지. 근데 여기다 K를 곱해. 쌤 왜 K를 곱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P,Q라는 게 여기 대입해도 성립, 여기 대입해도 성립이야. 그러면 L1에다가 P,Q를 대입하면 항상 0이죠. 그럼 여기다가 L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항상 0이죠. 이해돼? 마찬가지. L2에다가도 P,Q 대입하면 0이야.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야. 맞지? 그러면 L1에 P,Q가 이렇게 지나는데 L1에다가 K를 곱해도 어떻게 돼요? 항상 P,Q가 지나요. 이 직선을. 맞아? 그러니까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잖아. 마찬가지. K 말고 뭐가 있을까? T라고 해볼까? T의 L2도 어떻게 돼? 항상 지나. 그럼 여기를 내가 그냥 플러스라고 해도 성립합니까? P,Q 여기다 대입하면 0 나와.
P, Q 여기다 대입하면 0 나와. 0 더하기 0은 0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P, Q 대입해서 성립합니까? 그럼 너는 0이라고 해도 성립하겠죠? 그럼 내가 이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곱하거나 나눈 다음에 둘이 더해도 항상 P, Q를 지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나타내고 보니까 어차피 0이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줘도 되겠어? K나 T로 나눠줘도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내면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쌤 저는 이거 불편해요. 문자가 두 개잖아요. 오케이. 문자 하나로 나눠. K로 나눠. K로 나누려면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네.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 둘이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이제 L1 플러스 여기는 K분의 T인데 어쨌든 K도 상수, T도 상수니까 내가 이렇게만 나타내면 되겠죠. 뭐 그냥 여기를 K라고 놓고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 않겠어?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어떤 직선을 못 나타낼까? L2라는 직선을 못 나타내요. 오케이. 야, 여기다가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K에다가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L2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근데 여기에서는 L2 만들 수 있죠. 어떻게? K 대신 0 넣고 T 대신에 1 넣으면 L2가 만들어지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L2에다가 뭔가를 더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L2가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L2를 제외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니? 다음. 이번에는 T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 KL1 플러스 L2가 제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누굴 못 만드는 거야? L1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문제에서 이런 거 가끔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자, 너는 이제 P, Q를 지나는, 그러니까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죠. 오케이. 혹은 이렇게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리죠. 반례가 있잖아. 누구? L2. L2는 이걸로 못 나타낸다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전 세계에 흰색 까마귀가 하나라고 있다고 해볼게. 한 마리.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까마귀는 이제 까마타라고 할 수 있어? 안 되죠. 왜? 그 한 마리 때문에. 이해가 돼? 까마귀는 까마타라고 하려면 모든 까마귀가 다 까매야 되지 않을까? 근데 까마귀가 까마타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얀 까마귀가 발견돼.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왜? 성립 안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어? 꼭 예시를 들어줘야 되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틀린 거고 일부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성립해. 자, L1 플러스 KL2로 이렇게 표현했지. 요 놈은 L1과 L2의 교점을 지납니다. 하면 맞죠? 근데 교점을 지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틀렸죠. 말이 어렵냐? 그 다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봐봐. 교점을 지나는 건 이해되는데 L1과 L2의 교점을 P, Q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내가 직선을 만들면 N은 P, Q 지나지.
하지만 P, Q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야. 왜? 얘는 L2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P, Q를 지나는 직선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P, Q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만든다 혹은 이렇게 만든다 하면은 잘못된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때요? 사실 L2나 에러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나눠야 되지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맞다 하고 풀어도 거의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선생님이 한번 야 너네 이거 틀려봐라 하고 내면은 틀릴 거고 그냥 대충 내면은 다 맞아. 알겠어? 되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볼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해본 적 있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 말고 일반형을 공부를 했잖아요. 직선 보이죠? 일반형을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형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볼 거야. 일단 위치 관계 뭐뭐 있었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뭐 있죠? 그 수직. 야, 이 뭐뭐 있어? 평행. 일단 제가 쉽게 보자 쉽게. 만나냐 안 만나냐 볼 수 있죠. 만나냐 안 만나냐로 볼게. 여기는 이제 만난다. 네, 표를 한번 그려보자. 그 다음에 안 만난다. 안 만나는 관계는 무슨 관계야? 평행이죠. 이렇게 평행 아래에다 쓰죠. 여기가 이제 평행. 그다음 만나는 경우는 뭐뭐 있어요? 여기 점점 길이가 내려오냐? 만난다. 일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요.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4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자, 일반적으로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어때? 같지. y절편도 어때? 같지. 그러면 두 직선을 내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요 두 직선으로 가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야? 요 자식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랑 y절편 써볼까? 기울기는 y는 하고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b 넘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예요. y절편은 뭐 c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y절편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기울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y절편 됐죠? 그럼 똑같이 간다. 일치라고 한다라는 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 근데 뭔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좀 짜증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b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뭐도 같아야 돼? b분의 c가 b 프라임분의 c예요. b분의 c가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이거 두 개를 모두 완벽해야 돼. 근데 이렇게 두 개로 쓰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너네 둘이 자리 바꿔.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야 봐 이렇게 둘이 바꾸는 거 가능하잖아. 안 되냐? 아 알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 프라임 분의 b 곱하고 여기도 a 프라임 분의 b 곱해요. 됐죠?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뭐 어떻게 돼?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 이렇게 되지?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지? 다시 이렇게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둘이 자리 바꾸면 b 프라임 분의 b는 c 프라임 분의 c다. 그래서 b 프라임 분의 b는 c 프라임 분의 c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일치한다라는 건 개수의 b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a 프라임 분의 a 뭐 바꿔도 상관없어. b 프라임 분의 b c 프라임 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됐죠? 자 이번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 점. 이제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두 직선이 생각을 해봐. 평행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나요. 맞죠? 그럼 평행 먼저 해보자. 평행은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돼. 근데 이게 기울기 아니야? 이게 y절편 아니었어? 맞지? 그럼 여기도 일단 기울기는 같은데요. y절편은 달라요.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일단 한 점하고 수직 나왔어요. 여기 반다노죠.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은 두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기울기가 다르면 일치할 수 없잖아. 평행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기울기만 다르면 돼. 결국에 a 프라임 분의 a가 b 프라임 분의 b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다음 그 와중에 수직이다라고 했어요. 수직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수직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면 그 교점을 그러니까 봐봐. 에이씨. 수직이야. 옮겨도 수직이지. 평행이동해도 수직이지. 지금 다 수직이지. 그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겠니? 다 수직이지. 그럼 얘를 계속 옮겨요. 옮기다가 이 교점 있지. 교점을 원점으로 가게끔 만들 수 있지 않아? 평행이동해서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런 직선이 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직선은 요런 직선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애를 내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는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봐봐. 내가 이만큼 꺼요.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만큼 끌게. 오케이. 근데 이왕이면은 얘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b분의 a죠. 마이너스 b. 그러면 여기를 내가 뭐라 그럴까? 미안. 잘못했지. 미안. 원점이잖아. 이 직선은 이제 평행이동했잖아요. 평행이동 원점 지나니까 그냥 y는 ax 이렇게 둘 수 있고 여기 있는 놈을 y는 뭐 a 프라임 x 이렇게 둘 수 있겠지. 맞니? 네.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x좌표가 1인 점을 찾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야? 1. 그럼 여기에 길이는 얼마야? a가 되겠죠? a를 양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거를 쭉 가져와. 이렇게. 그럼 여기에 y좌표도 a가 되고요. 자, 이렇게 딱 끄으면 여기도 a가 돼.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이 길이.
야, 기울기가 A 프라임이에요. 그죠? 그러면 너분의 너가 A 프라임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돼? A 프라임 분의 A가 됩니까? 근데 이제 너분의 너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이렇게. 이해돼? 근데 네모라고 해. 그냥 네모분의 A가 너다 하면 되잖아. 네모분의 A가 A 프라임이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A는 마이너스만큼 내려간 거죠, 이렇게. 그럼 네모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A 프라임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은 닮음인 거 보입니까?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지? 동그라미 X, 여기도 동그라미 X 이렇게 되니까 닮음이에요. 그럼 몇 대 몇이냐? 1대 A는 A 대 너가 돼. 얘들 해보자. 1대 A는 A 대 얼마야? 마이너스 A 프라임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야, 그러면 맞죠? 자, 그러면 여기 A로 나눌 수 있지? 이렇게 여기 A로 나누면 어떻게 돼? 1이고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너는 너가 되네? 그죠?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A 프라임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하면? A 프라임을 곱하면 A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다. 오케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것만 만족하면 수직이 된다.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 다음에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야. 그럼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곱하니까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뭘 고민하냐, 계산이자. 넘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돼?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얼마다? 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계수 곱하고 Y계수 곱해서 더하면 0이 되면 수직이에요. 아시겠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지금 이거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놈들이잖아. 기울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서 X는 A라는 직선과 Y는 B라는 직선도 수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보자.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물론 여기도 이제 X는 A꼴로 나오려면 Y가 0이어야 돼. 그럼 B가 0이죠? B가 0. 그 다음에 여기는 A 프라임이 0이어야겠지. 그러면 성립은 해. 성립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따로 해두자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일단 다 했는데 추가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로 나눠보면 우리는 두 직선의 어쨌든 그래프가 교점을 볼 수 있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로 보겠다라는 거야. 교점. 교점이라는 거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이잖아요. 실근. 오케이. 방정식의 실근. 일치한다라는 건 교점이 몇 개야?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그럼 실근도 몇 개야? 한 개. 수직으로 만난다. 한 개. 평행이다. 안 만난다. 실근의 개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예. 이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세직선의 위치관계. 빨리 끝나면은 쉬게 해줄 테니까 빨리 집중해. 자 봐. 이번엔 두 직선 했고 세 직선 볼 거야. 자, 세직선의 위치관계는 왜 보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세직선에서 특별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들만 볼 건데 일단 기준을 삼각형을 기준으로 좀 볼 거예요. 왜냐면 직선 세 개로 우리가 삼각형 만들 수 있지. 그죠? 근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직선의 위치관계를 좀 살펴볼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삼각형 만들어진다고 해보자.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세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각각 일단 기울기는 어때야 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삼각형 만들어 보면 돼. 만들어 보고 기울기는 다 달라. 그 다음에 y 절편은 어때요?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사실 상관이 없어. 기울기가 다 다른 경우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둘 다 기울기가 다 달라. 알겠어? 기울기가 다 다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두 직선의 교점 있죠.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에 대입을 해봐. 성립해 안 해? 얘 봐. 이 점이 이 위에 없잖아.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선에 대입을 해. 성립해 안 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성립을 한다라는 거는 점이 위에 있다라는 거고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점이 직선 밖에 있다라는 거잖아. 여긴 성립하고 여긴 성립 안 하잖아. 이 차이예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다른 직선에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기울기가 다 다를 때 하나만 보면 되나요? 하나만 보면 되지. 당연한 거죠. 오케이? 여기는 성립해. 그러면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해되겠어? 자, 이제 그 외에 특수한 경우 세 번째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상황. 세 직선이 모두 일치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하고 한 직선이 평행할 수 있고 두 직선이 일치하고 한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일단은 세 개 다 일치하지 않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고 한 직선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일단 교점 자체가 무수히 많고 여기는 이제 세 교점, 그러니까 여기서 무수히 많지만 여기서는 없죠. 여기 무수히 많지만 여기는 이제 한 점 만나죠. 그럼 여기는 두 점밖에 안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그럼 누군가 그랬어. 세 직선이 그러니까 세 직선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한 점이다. 다시 세 직선의 공통근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이거는 세 직선이 공통으로 만나는 게 없잖아.
두 직선만 있죠. 이거 세 직선 공통, 이거 세 직선 공통, 이거 세 직선 공통. 근데 그걸 셀 수 있으면 너네 둘, 셀 수 없으면 너.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할 거예요.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알아요, 우리가.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볼 거야. 야, 그러면 이것도 기본이야. 어떤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 그러면 점을 A라고 할게요. 야, 그러면 점 A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슨 거리여야 돼? 최단거리여야 돼. 최단거리. 알겠어? 최단거리. 왜?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거리네. 그지? 이것도 거리네. 그럼 거리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 최단거리. 최단거리라는 거는 수직거리야. 수직거리.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볼 거예요.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보고 이 L이라는 직선을 갖다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다 라고 보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d라는 놈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에 이렇게 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증명을 내가 알려주기 때문에 너네들도 해봐라. 알겠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진짜 솔직히 말하면 무식하게 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피타고라스가 되겠지. 왜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있으니까. 무식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 내가 우연히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좀 크게 그릴까? 확대를 좀 할게요. 그럼 이제 뭐 점을 여기다 두고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그럼 여기를 이제 일반형 저렇게 생겼는데 편의상 어떻게 한번 바꿔볼 거냐면 y는 하고 바꿔볼게.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돼? y는 하지 마. 일반형으로 쓰자.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둘게.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수직거리다. 수직거리다.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점에서 이제 x축의 수직으로 선을 하나 쫙 그어 볼 거야. 직선을. 이런 식으로. 잘 그었니? 절대 아니네. 아니 이게 옆에서 보면 헷갈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y축의 수직으로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괜찮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직각.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 거리 d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결국 뭐만 찾으면 될까? 이 길이와 수수할까? 그런 식으로 하자.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각 안 보여? 직각 무슨 공식 이용할 수 있어? 소자 공식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저 여기 이게 지금 함수에서 그리는 거예요? 뭐가? 아니 이게 좌표에서 그리는 거예요? 좌표라서 그리는 거냐고? 좌표에서 그리는 거예요? 이제 x축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라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은 거라고. 여기는 y는 y1이죠.
여기는 x는 x1이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겠지.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x 좌표가 x1이잖아. 그럼 여기 x 대신에 x1을 대입하세요. 그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제 y를 구하는 거니까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x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x 대신에 x1 대입했잖아, 그지? 그럼 이 점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x1, 마이너스 b분의 a의 x1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빡세다, 그지? 괜찮아. 봐. 그러면 y좌표와 y좌표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죠. 구해보자. 어떻게 되죠? 이제 어차피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우겠지. 그럼 여기서 이거 뺄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b분의 ax1 플러스 y1 플러스 b분의 c 이런 꼴이 돼. 이해돼? 그쵸? 여기에서 이거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거야.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y 대신에 y1을 대입을 해봐. 그럼 이 점 좌표가 나오겠지. 일단 x좌표가 궁금하고요. y좌표는 y1이 나올 거예요. 그럼 y 대신에 y1을 대입해서 x는 하고 구하면 되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도 x는 하고 바꿔봐.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의 y죠? y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y 대신에 y1 대입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의 x y1이구나. y1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두 놈의 차도 구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뭐 x1에서 빼도 되겠죠? 그러면 x1 플러스 a분의 b y1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빡세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잘 봐.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지.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해보자. 자, 봐. 널 제곱할 거야.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이거를 양변에 a분의 1로 묶어줘요. 그러면 a분의 1로 묶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돼. 됐지? 아이 봐봐. 그죠? 됐죠? 마찬가지 여기도 어떻게 묶어? b분의 1로 묶으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돼요. 괜찮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써버리면 결국에 여기도 어찌됐건 마지막에 뭘로 묶이겠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로 묶이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로만? b분의 1, a분의 1로만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겠지. 자, 된다. 제곱 플러스 제곱 하니까 얼마가 돼? a제곱 플러스 다시 a제곱분의 1 플러스 b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럼 너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제곱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여기다 루트를 씌워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결과가 절대값 a, b가 아래 나오고 위에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앞에 뭐가 곱해지는 거야? 절대값 a, b분의 위에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다 왔어. 이제 뭐 쓰면 돼? 소자 공식 쓰면 돼. 해봐. 너랑 곱한 게 D랑 너랑 곱한 거랑 어때요?
같죠? 다시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 곱한 거는 같아요. 맞죠? 그래서 식을 써볼 건데 봐봐. 너네 둘이 곱하면 결국에 절대값 a분의 1 곱하기 절대값 b분의 1.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a b분의 1이 나와. 맞지?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제곱이죠? 그래서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변은 d 곱하기 얼마가 돼? 절대값 a b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돼. 그러면 너 하나랑 너 하나 약분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ab랑 절대값 ab 약분되죠. 그럼 결국에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지. 그래서 d는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내가 진짜 처음으로 증명했어. 처음으로. 증명 과정. 어? 이 증명하는 과정. 증명 방법은 많지.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평행이동했어. 평행이동 해가지고 너를 원점으로 뒀어. 그 다음에 원점으로 둔 다음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다음에 그걸 평행이동해도 거리는 어때?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점하고 직선을 평행이동해. 거리는 안 변해.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리 공식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 놓고 야 평행이동하면 공식 저렇게 돼 라고 그냥 외우라 그랬지. 그전에는 물론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고 다르게도 증명할 수 있고 뭐 증명 방법이야 많겠지만 그냥 나는 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증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이 중에서 특별한 애들이 있겠지. 자, 그러니까 공식 외우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 직선에다가 점을요 대입해. 직선에 점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분자가 나와요. 이해되겠죠? 다음. 선생님 그럼 분모는요? 얘는 너로 피타고라스 하는 A, B를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점은 한 번 쓰는 거야.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지. 그럼 점과 직선은 거리지. 점은 직선에 대입하는 것 빼고는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 A, B, 왜 A, B, 이게 A, B인가? 이게 A, B인가? 이렇게 헷갈려. 근데 점은 그냥 대입이 끝이야. 알겠죠?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 1,2하고 2x-3y 플러스 7은 제로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루트 누구로 가? 너로 가. 점은 안 쓴다 했지. 좌표가 아니고 직선으로 가야죠. 2제곱 더하기 3제곱 하니까 얼마야? 13 이렇게 되지? 네. 그 다음 대입하면 얼마니? x 대신에 1 대입, y 대신에 2 대입하면은 3입니까? 3이죠. 3.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럼 문제에서는 그냥 이거 쓰는 거야. 알겠니? 자, 특수한 것만 하자. 일단 원점과 직선 사이로 갑니다.
원점하고 직선. 그럼 x1하고 x2가 뭘로 바뀌는 거니? 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0,0 대입하면 a, b가 사라져요.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그냥 절대값 c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두 번째. 평행한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이거 되게 쉽다. 외우는 게 아니야. C'은 뭔지 알죠? 아, 직선 다 없어졌네. A', B', C'. 평행.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점을 잡아요. 한 직선 위에서.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면 수직거리니까 이 거리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 아무거나 잡아서. 이해되겠어? 자,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원점이 있어요. 이런데. 오케이? 그럼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요거지. 그 다음 원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너죠. 그러면 긴 거에서 짧은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를 우리는 구했잖아. 근데 어차피 기울기가 같으니까 A, B는 같을 거 아니냐고. 그럼 결국 이게 C하고 C'만 다를 건데. 그러면 뭐 C에서 C' 빼세요. 오케이? 큰 놈에서 작은 거 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선 원점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빼는 게 아닌데요? 거리가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 더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너야. 선생님 여기 빼기인데요. 빼기가 아니라고. 음수를 빼면 뭐야? 양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으면 야 이거 평행이동해. 그럼 똑같아. 알겠니?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외워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공식을 외워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긴 거에서 짧은 거를 뺀다 이런 느낌으로 외워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당연히 증명 한 번씩은 해보시고요. 증명 근데 왜 해봐야 돼? 따라 해보고 연습해보고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점 내가 아무거나 주고 직선 아무거나 줬을 때 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오면 됩니다. 알겠니?